신고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사기업보다는 느슨한 잣대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스스로 존립조차 어려운 심각한 경영 상태에 빠진 공기업들이 많은데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모두 사정은 비슷한데 위험 수위에 이른 중앙공기업의 경영 실태와 그 원인을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LH. 올해 예산 35조 7천억 원 가운데 44%인 15조 6천억 원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에 쓰입니다. LH의 총 부채는 자기 자본의 4.7배에 달하는 131조 원으로 순수 이자 비용만 하루 120억 원, 1년에 4조 4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의 약 40%인 14조 원도 채권 발행을 통한 부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거대한 돌려막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내부 경영 쇄신, 이런 자구 노력으로 인해서 재무 개선 지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정부에서부터의 많은 그 정부 정책 사업 수행이라든지 그리고 그 특히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그 구조적인 손실 문제로 인해서 도로공사 역시 올해 예산 9조 5천억 원 가운데 56%인 5조 3천여 원을 정부 보조금과 대출로 마련합니다. 코렐의 경우 지난해엔 조금 줄긴 했지만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매년 1조 원 수준의 적자를 내왔습니다. 2011년 기준 28개 중앙공기업의 부채는 361조 원으로 우리나라 정부 부채 393조 원의 9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데 그치지 않고 갈수록 상태가 악화한다는 것입니다. 18개 주요 공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지난 2003년 99%에서 2011년 208%로 늘어난 반면 평균 영업이익률은 15%에서 4%로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자 지급 능력이 민간 제조업체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 중 3분의 2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임기 내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침해하는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도 원인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건전했던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동원된 뒤 불과 3년 사이에 부채 비율이 6배나 급증한 것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에 방만한 인력 구조나 호화 청사 건립 등 공기업 자체의 도덕적 해이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팽창을 시킨다든지 또한 비전문가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서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막대한 인건비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든지. 공기업 재정 악화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의 채무도 국가 채무에 포함시켜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다 냉정한 사업성 검토와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 없이는 공기업 경영 형상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